일반인들은 평생 일을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언젠가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죠. 오늘 누구나 위험 없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통 사람이란 것은 대부분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분들은 보통 평생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살면 어떤가? 한 달에 100만원씩 저금해서요. 10년이면 1억 저금합니다. 30년 평생 직장 다니면 3억을 저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벌긴 하지만 중간에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것도 상당히 높게 책정한 거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이 삶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은 60세 은퇴 후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은퇴를 걱정할 때는 50세부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퇴직 못하고 이직도 어려워 구조조정 직면한 40대의 선택. 요즘에는 40대부터 정리해고한다고 하죠. 근데 희한합니다. 40대 중반에 회사에서 잘리게 된다. 그러면 28살 때부터 취업해서 15년, 단 이 15년 일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20년을 준비한 겁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죠. 39세 희망퇴직, 40대 중후반 희망퇴직 선택한 이야기. 이렇게 돈을 버는 평범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거죠.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가? 부자들은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미래의 잠재의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아까 일반인처럼 매달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거, 그것과 좀 다르죠. 이분들은 실패도 하지만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판이 열려 있습니다. 즉 부자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당장 돈 안 될 곳이라도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일반인은 바로 앞만 보고 부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 미래란 뭡니까?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죠. 부자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시간, 노력, 경제,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평범한 우리도 이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투자하긴 좀 무섭지요. 지금의 직장 생활도 이 안정함도 누리고 싶을 겁니다. 반면에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떤 투자냐?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 주식 투자 위험하지 않나? 난 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많이 안 벌어도 위험 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알게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걸 통해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10년 전부터 매달 3만원씩 기부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생활에 바뀐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한 달에 담배값이 2~30만원 나간답니다. 담배를 안 펴서 30만원 아낀 친구와 나의 경제적 격차 지금 별로 없죠? 즉 써도 티나지 않는 작은 돈을 기대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버리면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 이걸 모으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만원 정도 버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담배값, 술값 20만원 나간 분들 있죠? 한 달에 밖에서 술 먹는 대신 4번만 집에서 먹는다. 이런 작은 노력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난 해외여행 꼭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한국 여행으로 10만원을 아껴보십시오. 이렇게 대체해서 욕구를 만족시키면 큰 부담감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이죠. 그럼 돈도 별로 안 들고 가장 쉬운 투자는 뭐가 있는가? 그건 주식이죠. 부동산을 하면 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업 제안한다. 그것도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죠. 주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안전하고 확실하죠. 자,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할까? 주식이 한 보따리 떨어졌다. 자, 2020년 3월 뉴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대폭락, 사상 초유 서킷 사이드카 동시 발동. 하도 많이 떨어져서 주식 매매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주식이 한 보따리 떨어진 이런 날 볼까요? 그래프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죠? 저 사건 당시 뉴스에는 온통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어떤가? 주식 펀드로 92조 올렸다. 2007년 12월 31일 뉴스입니다. 은행에 돈이 없고 주식 펀드로 전부 다 쏠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요. 2007년 9월 빚내서 주식 투자 늘어 개인 부분 부채 사상 최대 700조. 같은 해 6월 18일 주식 광풍 빚내서 한다 하네요. 2007년 7월 주식 아무거나 주세요.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대충 사도 다 올랐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 당시 주식 차트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는 주식 관심 없는 사람들도 펀드를 가입했던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주식에 입문하게 됐다. 자, 여기서 사과를 잠시 팔아봅시다. 어떻게 해야지 이익이 남습니까? 사과는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팔면 이익이 남죠. 도매란 거는 싸게 사는 겁니다. 소매란 거는 내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근데 주식이 쌀 땐 어떨까요? 이 사과가 썩어 보입니다. 세상에는 비관론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식이 비쌀 땐 어떨까요? 사과가 너무 탐욕스럽게 보이죠.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지 돈이 될까요? 당연히 썩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과가 엄청 좋아 보일 때 이때만 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2007년 주식 이렇게 오를 때 빚내서 주식 광풍했다고 합니다. 사과가 좋아 보였던 거죠. 그나저나 안 오르는 국내 주식 투자 이게 힘들다고요? 주식이 쌀 땐 아까 부정적인 뉴스만 있다고 했죠. 그럼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뉴스가 많습니까? 그리고 주식시장 여러분들이 지금 드는 생각은 뭡니까? 계속 오르는 미국으로 가야겠다. 저주받은 한국 주식시장, 개미들 주식 이민 간다, 내수 침체, 공포감 확산, 이런 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한국 주식 쓰겄잖나. 자, 과거로 가봅시다. 2007년에 주식 한창 오를 때 이때 어땠습니까? 좋은 뉴스밖에 없었죠. 그 후에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맞죠? 사가 좋게 보일 때 이렇다 이겁니다. 자, 아까 2020년 주식 대폭락했을 때 썩은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올랐죠. 코스피 장기 차트를 보면 언제 사야 될지 뻔히 나옵니다.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떨어지면 오른다. 이 주식 차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사와 대중들의 어리석음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시면 떨어지면 좋겠다 싶지만 막상 닥쳐보십시오.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경험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이기려면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피터 린치 돈 한 보따리 번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지금 비관론 한 보따리죠. 한국 주식시장에 돈 버는 사람들은 낙관론자일 뿐입니다. 이 비관론자들하고 낙관론자 토론해보면 비관론자가 이깁니다. 하지만 말만 이기지 돈은 그들은 못 벌죠. 주식시장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주식시장 예측하려는 사람들 많지요. 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투자의 대가들은 말을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는 지금이 투자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돼? 지금 바닥이야?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바닥은 모른댔죠? 제일 첫 번째 초록색이 사나 두 번째 사나 다 잘한 겁니다. 사고 나서 더 떨어졌다 이러면서 실망하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떨어질 때 아무 때나 대충 사라 이겁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거죠. 주식시장 예측할 수 없다. 금방 이 말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주식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죠. 이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는 이해해도 1년 후에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을 항상 주식시장에 적용을 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살 때는 바닥을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 대충 사놓고 더 떨어진다 미리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는 거죠. 자, 10년 전에 3만원씩 5만원씩 혹은 매달 10만원씩 주식에 넣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죠? 지금 생각하면 진작 그랬을걸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뭡니까? 미래의 과거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3만원씩 혹은 10만원씩 주식에 버리십시오. 10년 후에는 티도 안 날 그런 돈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사야 되나? 올해부터 매년 돈을 더 많이 벌 기업, 계속 성장할 기업, 그런 회사를 찾아서 장기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 중에 산업업황이 상승 사이클에 있는 거는 더 좋겠죠. 그리고 매수 조건은 싼 기업입니다. 싼 기업이란 거는 썩은 사과를 생각하셔야죠.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주가 안 오른다.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투자하시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이 말 너무 공포스럽죠? 리스크 없이 자는 동안에도 돈을 들어오게 만들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통 비관밖에 없는 지금 투자에 엄청 좋은 시기입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자, 이 말 들으셨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비관론 무시되십니까? 어렵죠? 성공한 사람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보십시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역사적으로 성공된 방법으로 투자해 보십시오. 악재가 많은 지금 오히려 투자의 기회란 걸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미래에 해결될 과제들입니다. 끝.